고환이 이렇게 색깔이라던가 이런 게 돌아오지 않거나 고환이 비가역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고환을 살리지 못하고 고환 제거술까지도 좀 진행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골드만 비뇨의학과 동탄점 최호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아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음낭 질환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소아 음낭 질환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소아가 음낭이 불편해서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음낭이 갑자기 아파서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음낭이 갑자기 부어서 올 수도 있고, 혹은 음낭 안에 정상적으로 만져줘야 될 고환이 잘 안 만져져서 내원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이렇듯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는 소아의 음낭 질환 중에 반드시 초기에 감별하고 적절한 치료가 진행돼야 되는 질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찾아오셔서 적당한 플랜을 짜고 그에 맞는 치료를 행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소아 음낭 증상 중에 갑작스러운 통증, 압통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걸 다른 말로 급성 음낭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급성 음낭증 중에 흔히 이제 소아한테서 볼 수 있는 질환 중에 첫째가 급성 부고환염 질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꼭 소아뿐만이 아니라 성인한테서도 생길 수 있지만 주로 이제 소아나 청년기 때 많이 생긴다고도 하는데, 이런 부고환의 원인 미상으로 염증이 생기거나 혹은 소아 같은 경우에는 이하선염, 다른 말로 볼거리를 앓고 나서 이후에 합병증으로 생긴다고도 되어 있는데, 그런 부고환의 염증이 생길 경우 음낭이 붓고 만졌을 때 굉장히 압통이 심하고, 심한 경우에는 오한이나 열감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대부분은 한쪽에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게는 양쪽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고환염이 왔을 때는 우선 저희가 병원에서 촉진이나 시진을 통해서 염증 같은 게 있는지를 보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고, 추가적으로 고환 초음파 같은 걸 통해서 부고환에 염증성 병변이 있는지, 혹은 염증 때문에 혈류가 많이 증가해 있거나 부고환이 부어있지는 않은지를 보는 그런 검사를 나가보는 게 중요하겠죠. 부고환염의 치료로는 우선 항생제를 포함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죠. 적절한 약물 치료가 동반된다면 보통 한 1주에서 2주 정도 지나면 증상은 많이 가라앉게 되는데요. 초기에 증상이 심하고 많이 부어있을 때는 얼음찜질 같은 거를 조금 차갑게 해주면은 증상의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존적인 치료도 같이 병행하면서 지켜보면은 호전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고환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고환염전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정삭이라고 이제 고환에 달려있는 끈이 있는데, 그 끈을 축으로 해서 고환이 원래 위치가 아니라 이렇게 회전하는 겁니다. 고환을 회전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 그 정삭이라고 하는 그 끈도 같이 회전을 하게 되면서 혈관도 같이 꼬이게 됨으로 인해서 고환의 혈류가 저하되게 되고, 고환의 통증과 심하면은 괴사, 그러니까 고환이 죽는 거죠. 결국 혈류가 안 통해서. 그런 증상까지 일으킬 수 있는 응급한 질환 중에 하나예요. 비뇨기과에서 이제 소아 환자 중에 이제 응급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요 고환염전 같은 거는 굉장히 응급한 경우입니다. 고환염전이 생기고 나서 고환의 기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라고 보는데요. 그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살릴 수 없는 비가역적인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 꼭 병원에 오시는 것, 빨리 오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고환염전이 있을 때는 사실 부고환염이랑 조금 이렇게 비교가 어려울 수 있어요. 집에서만 봤을 때. 왜냐하면 똑같이 고환이 붓고 아프고 이런 걸 호소할 수 있는데, 고환염전의 경우는 또 통증 이외에도 오심, 구역감이죠. 그리고 이제 구토, 소화불량, 이런 증상 같은 걸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은 굉장히 고환이 돌멩이처럼 막 많이 붓고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환염전의 경우에는 그럼 왔을 때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느냐? 고환염전이 의심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초음파입니다. 이제 도플러 초음파라고 해가지고 고환의 혈류가 잘 통하는지, 그리고 고환이 실제로 좀 꼬여 있는 게 보이는지를 이제 초음파로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검사에서 그런 고환염전이 의심될 경우에는 1차적으로 손으로 그거를 좀 정복해주는,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로 좀 풀어주는 1차적인 정복술을 좀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복술을 했다고 해서 치료가 완료되는 게 아니라 다시 꼬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적으로 고환을 제 위치에 고정시켜주는 고환 교정술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 고환의 괴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술방에서 고환을 원위치, 제 위치로 이제 다시 풀어놓고 나서 따뜻한 이제 수건이나 이제 그런 걸로 조금 감싸면서 30분 정도를 지켜봐요.
근데 만약에 고환이 이렇게 색깔이라던가 이런 게 돌아오지 않거나 고환이 비가역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고환을 살리지 못하고 고환 제거술까지도 좀 진행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환 염전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증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빨리 비뇨기과를 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또 고환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 중에는 음낭이나 고환에 이제 외상이 있을 수 있겠죠. 보통 소아의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이제 과격하게 친구들이랑 놀거나 이러다가 음낭을 뭐 가격받거나 아니면 뭐 축구공 같은 공 같은 거에 맞거나 이래서 고환이 많이 아파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외상을 받고 이제 와서 검사를 해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끔 심하게 고환에 다쳤을 경우에는 고환 주위에 출혈 같은 게 있어서 혈종, 그러니까 피가 고이는 거죠. 피가 고임으로 인해서 고환이 많이 붓거나 아니면은 타박상으로 인해서 고환이 멍이 들어서 조금 음낭 피부에 퍼렇게 멍이 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초음파가 우선 검사가 진행돼야겠죠. 고환 주위에 있어서는 안 될 혈종 같은 게 고여 있는 건 없는지, 혹은 고환에 음영이 잘 있는지. 왜냐하면 고환이 이제 파열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초음파로 봤을 때 고환의 연속성이 끊어져 보이고 고환을 싸고 있는 막 같은 게 좀 손상이 되어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음파로 그런 걸 감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보통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호전되는 경우가 있지만 만약에 고환에 멈추지 않는 출혈이 지금 지속적으로 있거나 혹은 고환이 손상이 좀 상당히 심할 경우에는 상처가 있는 곳을 수복해주는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소아의 음낭에 생길 수 있는 질환으로는 음낭수종이 있습니다. 음낭수종은 사실 성인에게도 생길 수 있고 소아에게도 생길 수 있는데요. 음낭수종이란 고환 진막, 영어로는 투니카 바지날리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공간에 이제 장액성 액체가 이렇게 참으로 인해서 고환이 이렇게 붓는 질환이에요. 소아의 경우는 보통 통증을 유발하진 않고 어느 순간부터 뭔가 한쪽 고환이 반대쪽에 비해서 정상보다는 좀 많이 부어서 만져진다라고 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음낭수종이 의심되는 소아 환자가 왔을 경우에는 투과 조명 검사라는 검사를 먼저 해요. 그건 뭐냐면은 조그만 펜라이트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부어있는 음낭 쪽에다가 이걸 대보면은 안에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물 음영 때문에 약간 투가 돼가지고 그렇게 물이 찬 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간단한 검사를 해서 여기 고환이 부은 게 이제 물이 고여서 생긴 거구나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 둘째로는 아까 계속 나왔던 초음파죠. 초음파만큼 좋은 검사가 없는데 초음파를 통해서 음낭에 물이 고여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아의 음낭수종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복강과 음낭의 연결 통로가 있어서 복강 내 액체가 음낭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통성 음낭수종이 있고요. 그리고 음낭이랑 복강이랑 연결성이 없는 채로 그냥 존재하는 비교통성 음낭수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교통성 음낭수종은 음낭수종이 이게 몸에 흡수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경우도 있지만 교통성 음낭수종 같은 경우에는 그 통로를 통해서 장이 이렇게 딸려가는 탈장이 동반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통성 음낭수종이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로 교정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잠복고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잠복고환은 고환이 음낭 속이 아닌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고환이 이제 태아에서 생성돼서 내려오는 과정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한 태아 23주에서 이제 복강 내에 이제 위치해 있다가 이제 한 30주가 되면은 점점 내려가면서 고환이 음낭 내에 위치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고환이 위에서 음낭 아래로 내려가는 과정에 뭔가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는 고환이 제 위치에 있지 않고 다른 데에 위치하게 돼서 음낭을 만져봤을 때 고환이 안 만져지고 비어있는 것처럼 만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오셔서 고환이 한쪽이 안 만져져요 라고 해서 오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복고환증은 고환이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복강 안에 위치해 있는 경우도 있고 삭굴 내라던가 아니면은 뭐 삭굴 밖에 위치하는 경우 혹은 고환이 내려오는 경로 이외에 전혀 다른 곳에 있는 이소성 고환 이런 것들이 등등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잠복고환의 일종으로 이제 우리가 활강고환, 영어로는 글라이딩 테스티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고환이 음낭보다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고환을 강제적으로 음낭 내에 위치시키려고 내려봤을 때 이게 그 위치에 있지 않고 다시 이렇게 고무줄처럼 탁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고환이. 잠복고환증의 일종인데 이런 활강고환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적인 교정, 그러니까 고환을 제 위치에 이제 교정시켜주는 고환 교정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잠복고환 환자가 오면 만져봐서 고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초음파를 이용해서 고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고환의 사이즈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잠복고환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 합병증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고환의 조직학적 변성을 유발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불임이 유발될 수가 있고 고환 염전 그런 질환도 나중에 또 다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둘째로는 잠복고환이 있는 경우가 정상인 경우보다 고환암의 빈도가 훨씬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복고환을 교정해 줌으로 인해서 고환암의 발생 비율을 떨어뜨리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고환이 음낭 위치에 제대로 자리 잡게 해서 고환을 정상적으로 만져볼 수 있게 해줌으로써 고환에 뭐가 이상이 나중에 생기는지 그런 걸 보게 해주는 목적으로도 수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수술 시기는 보통 고환이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생후 3개월 이후에서 1세 이전 정도에 진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퇴축고환이라고 해서 retractile testis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고환에 이제 올림근, 고환 올림근이라고 이제 음낭에 분포하는 근육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과도하게 수축되면서 이 수축에 따라서 음낭이 자연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활강고환이랑은 달리 고환을 음낭 내로 위치시켰을 때 다시 올라가지 않고 음낭 내 위치에 있다가 서서히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처음부터 권유드리지 않고 먼저 조금 나이가 들면서 고환이 제 위치에 다시 음낭으로 내려오는지를 조금 지켜보는 걸 먼저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소아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음낭 질환은 좀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 육안으로 그리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만으로 봤을 때는 보고자가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음낭 쪽에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꼭 비뇨의학과를 오셔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좀 더 풍성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